너 지금 내 존재를 숨기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최소한 병원에서는 내 일이랑 엮이지 않게 해달라고. 하, 진짜 웃기네. 내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나도 몰랐어. 근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너 때문에 나까지 망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럼 나 사라져 줄게. 내 앞에서 완전히 없어져 줄 테니까. 그게 너한테 최선이야? 아니, 널 위해서 해주는 거야. 2023년 3월 초, 서울 마포구. 겨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쌀쌀한 날씨였다. 낮에는 햇볕이 따뜻하게 내리쬐지만 해가 지고 나면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 정도로 차가웠다. 나는 지금 마포구의 작은 원룸에서 민재와 함께 살고 있다. 원룸이라고 해도 사실상 오피스텔에 가까운 구조였다. 부엌과 침대가 같은 공간에 있고 화장실은 문을 닫아야만 따뜻한 공기가 남아있을 정도로 작다. 그래도 이곳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첫 번째 공간이었다.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나만의 삶을 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다. 매달 나가는 월세, 생활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어릴 때는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면 행복할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냉정했다. 아침이면 민재는 출근 준비로 바빴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인턴 의사였다. 집에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당직을 서느라 새벽에야 들어오곤 했다. 나는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민재가 출근한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 오늘 면접 본다며? 민재가 커피를 한 손에 들고 나를 바라봤다.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내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응? 근데 별 기대 안 해. 요즘 경쟁률 장난 아니더라고. 너 실력 좋잖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래도 요즘 일자리 구하기 힘들잖아. 맞아. 나도 병원에서 자리 하나 잡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오늘 끝나고 치맥할래? 나 오늘 당직인데. 아, 그럼 혼자 먹어야겠네. 나중에 주말에 하자. 너도 면접 끝나면 힘들 거 아니야.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다. 나는 여전히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매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냈다. 엄마, 잘 지내요? 오늘 집 생각이 많이 나네요. 하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처음엔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만 해도 엄마는 가끔 전화를 걸어왔다. 하지만 내가 부모님이 원하는 삶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이후로 엄마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끊기고 말았다.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들은 가끔 연락을 주긴 했지만 나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그에 비해 나는 아직도 나 자신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기분이었다. 또 보내. 어느 날 민재가 내 핸드폰 화면을 슬쩍 보고 물었다. 응? 뭐 어차피 답장 없을 거지만. 그래도 보내고 싶으면 보내는 게 맞지. 그런데 가끔은 그냥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해. 가족이니까 쉽지 않지. 민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나와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 그의 부모님은 그가 의사가 되는 걸 원했지만 동시에 그 외의 것은 바라지 않았다. 사람들 다 자는 시간인데 우리만 깨 있는 느낌이다. 그러게. 근데 가끔 이런 시간이 좋아. 응, 그냥 이렇게라도 같이 있는 게 좋아. 민재는 내 말을 듣고 가만히 미소를 지었다. 그는 표현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조용히 감정을 나누는 순간이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지만 서로를 인정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우리 둘 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엄마.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점점 차가워지고 사라진다. 나는 손을 뻗어보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모든 것이 허공 속으로 사라지고 나는 텅 빈 집 앞에 혼자 남겨진다. 그리고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진다. 숨이 가빠진 채로 정신을 차리면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옆에 누워있던 민재가 조용히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또 꿈 꿨어. 그는 말없이 나를 자기 쪽으로 당겨 안았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꿈에서 깨는 게 이번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내 머리는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괜찮지 않은 거다. 민재가 가만히 내 등을 쓸어내렸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숨을 가다듬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뭔가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날 아침 나는 유난히 피곤한 상태로 눈을 떴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푹 꺼져 있었다. 밤새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 제대로 잠을 못 잔 게 티가 났다. 또 제대로 못 잤지? 응, 그냥 좀 피곤해. 너 이거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반사적으로 신경질을 냈다. 됐어? 그냥 피곤한 거라고. 그냥 피곤한 게 아니잖아. 거의 매일 같은 꿈을 꾸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약이라도 먹으라고? 그럴 수도 있지. 나는 헛웃음을 지었다. 민재가 날 걱정하는 거 안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병원에 가는 게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분이 든다. 아니,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시간이 언제인데? 몰라. 민재는 조용히 날 바라봤다. 그리고는 커피를 내밀었다. 나는 그걸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농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어차피 내가 억지로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더 말 안 할게. 그의 목소리가 살짝 삐져 있는 게 느껴졌다. 나는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여전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해, 민재야. 그냥 지금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싶어. 나도 알아. 그냥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래. 엄마, 잘 지내요? 오늘 집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핸드폰을 들고 엄마에게 메시지를 쓸까 말까 고민했다. 보내봐야 답이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데도 이상하게 손이 멈추질 않았다. 민재는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입을 열었다. 혹시라도 답장이 오면 뭐라고 하고 싶어?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한 마음을 내뱉었다. 그냥 다시 예전처럼 얘기하고 싶어. 밥은 먹었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그럼 계속 보내. 내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결국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역시나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꿈에서 엄마를 보지 않았다. 이번에도 또 이상한 질문을 받으면 어쩌지?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면접 시간에 맞춰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 면접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학력, 경력, 업무 스타일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그런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뀐 건 인사팀장이 갑자기 나를 빤히 바라보기 시작하면서였다. 지훈 씨, 저는 지훈 씨에 대해 미리 좀 알아봤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는 말을 잠시 멈추고 나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지훈 씨의 개인적인 삶이 조금 특이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한 번에 알아들었다. 짜증이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미소를 유지했다. 제 사적인 생활이 업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고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그 순간 나는 확실히 알았다. 이 면접은 이미 끝났다는 걸. 알겠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랑 이 회사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인사팀장은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깔끔하게 인사한 후 회사를 나왔다. 밖으로 나오자 강남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니고 있었다.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났는데도 여전히 도로는 막혀 있었다. 나는 건물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결국 똑같은 이유구나. 하늘을 올려다봤다.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숨 쉬기조차 어려운 것 같았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치매 걷대 곧바로 답장이 왔다.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아니지. 한강에서 볼까? 그래. 나는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결국 나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마포로 향했다. 그날 밤 한강공원에서 민재와 마주 앉아 치킨과 맥주를 놓고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나를 빤히 쳐다봤다. 또 그런 질문 받았어? 응.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제 익숙해졌어.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혀 익숙하지 않았다. 그냥 신경 쓰지 마. 말은 쉽지. 근데 나는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 그래서 포기할 거야? 아니, 그냥 좀 지쳤을 뿐이야. 민재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봤다. 그러더니 조용히 맥주캔을 내밀었다. 그래도 넌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피식 웃으며 그의 캔과 부딪혔다. 알아. 나도 안다니까.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악몽을 꾸지 않았다. 왔어? 응, 평소 같았으면 나 완전 피곤해. 라면서 호들갑이라도 떨었을 텐데 오늘은 대답도 짧았다. 나는 조용히 그를 살폈다.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했다. 오늘 힘들었어? 그냥 좀 피곤해서. 민재는 대충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표정이 어색했다.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건넸다. 그는 말없이 받아들고 캔을 땄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병원 일이 많아서. 거짓말. 민재야, 무슨 일인데?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맥주캔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병원에서 나한테 오는 환자가 줄었어. 뭐? 소문 때문이겠지. 나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내 문제라고만 생각했던 그 소문들이 결국 민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나는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설마 환자가 아예 안 오는 건 아니지? 아직은. 근데 오늘 어떤 환자가 담당 의사를 바꿔달라고 했어. 이유는? 뻔하지 뭐. 나랑 있으면 불편하다고. 나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유다. 어쩌겠어. 환자가 원하면 바꿔줘야지. 그럼 병원에서는 뭐래? 내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분위기가 좀 미묘해. 민재는 피식 웃으며 맥주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다. 너 병원 계속 다닐 거야? 그럼 안 다니고 뭐 하라고? 아니,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힘들다고 도망칠 수는 없잖아.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재의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이 공정한 건 아니었다. 그날 이후로도 민재는 계속 바빴다. 아니, 바쁜 척을 했다. 집에 있어도 뭔가 집중하는 척했고 대화가 줄어들었다. 나는 답답했다. 내 문제로 인해 그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터지고 말았다. 민재야, 우리 좀 얘기하자. 뭔데? 솔직히 말해줘. 나 때문에 힘들어. 무슨 소리야? 그냥 솔직히 말하라고. 나 때문에 병원에서도 이상한 소리 듣고 환자도 줄고 스트레스 받잖아. 지훈아, 그건 괜찮다고 말하지 마. 표정 보면 다 알 수 있어. 민재는 내 말을 듣고 입을 꾹 다물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래. 나 힘들어. 그는 결국 인정했다. 나 진짜 노력했어. 신경 안 쓰려고. 그냥 내 일에 집중하려고. 근데 사람들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나도 알아. 근데 너도 알면 더 힘들어지지 않게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그게 무슨 뜻이야? 너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고. 조심? 내가 뭘 조심해야 하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너무 티 안 나게 하면 안 돼. 그 순간 나는 벽이 생긴 기분이 들었다. 너 지금 내 존재를 숨기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냥 최소한 병원에서는 내 일이랑 안 엮이면 좋겠어. 나는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다. 알겠어. 너 힘드니까 내가 사라져 줄게.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도 더는 너 힘들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하고 나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민재도 힘들었다. 나도 힘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건지 이제는 자신이 없었다. 라면 먹을래? 아니, 너 요즘 제대로 먹는 거 맞아? 괜찮아. 그 말투가 이상했다. 원래라면 배 안 고파라면서도 내가 만든 걸 그냥 같이 먹곤 했는데 오늘은 아예 관심도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민재야, 무슨 일 있어? 그는 아무 말 없이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내뱉었다. 우리 그냥 해외로 나갈까? 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 나가자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가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민재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헝클었다. 그냥 여기서 버티는 게 맞나 싶어서. 그래도 여기가 우리 사는 곳이잖아.
사는 곳이면 뭐해.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러니까 너 진심이야? 응. 여기서 계속 버티는 것보다 그냥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아. 나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근데 여기가 내 고향이야, 민재야. 난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자랐어. 나한테는 이곳이 집이야. 근데 그 집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너는 한국이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는 끝없이 숨겨야 하잖아. 병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그럼 넌 도망치고 싶은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자는 거야. 근데 난 여기가 좋아.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널 어떻게 대하는데도? 그래도 여기가 집이니까. 민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물을 한 컵 마셨다. 우리 둘 다 힘들었다. 하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는 방식이 달랐다. 나는 버티는 걸 선택했고 민재는 떠나는 걸 고민하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다른 생각을 안고 잠들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점점 커지고 있었다. 잘 지내지? 처음 온 메시지는 짧았다. 나는 뭐라고 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간단히 대답했다. 응, 너는? 나야 뭐 똑같지. 근데 지훈아, 난 내 얘기 들었어. 그 말에 나는 휴대폰을 꼭 쥐었다. 예상했어야 했다. 성재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한 건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었다. 무슨 얘기? 그냥 요즘 힘들다면서. 괜찮아. 그냥 잠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몇 번이나 화면을 보다가 결국 짧게 썼다. 괜찮아. 그냥 조금 버거울 뿐. 시간 되면 얼굴 한번 보자. 요즘 뭐하고 사는지도 궁금하고. 그렇게 성재와의 만남이 정해졌다. 우리는 다음 날 홍대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다음 날 날씨는 맑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카페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후 2시였지만 카페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창가 쪽에 앉아있던 성재가 나를 보자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이다, 지훈아. 그러게. 몇 년 만이지? 한 졸업하고 거의 5년. 성재는 여전히 대학 때와 다르지 않았다. 단정한 셔츠에 차분한 말투. 우리는 그렇게 어색한 듯 인사를 나누고 커피를 주문한 후 자리에 앉았다. 성재는 내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너 대단하다고 생각해. 뭐가? 그냥 이런 세상에서 너처럼 사는 게 쉽지 않잖아. 나는 피식 웃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럼 넌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아니, 전혀. 다만 알잖아. 한국에서는 솔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나도 알아. 그래서 힘들고. 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를 바라봤다. 근데 왜 뭐가?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야?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냥 도망치고 싶지 않아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는 거일 수도 있잖아. 민재도 똑같은 말했어. 민재? 같이 산다는 그 친구? 응. 요즘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그렇겠지. 성재는 내 표정을 읽으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아, 내가 뭘 하든 난 널 응원해. 하지만 너무 버티려고만 하진 마. 가끔은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야.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커피는 이미 식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지훈아, 너 요즘 취업 때문에 힘들다며? 그렇지. 면접을 봐도 결과가 뻔하니까. 우리 단체에서 내 상황에 맞는 곳을 알아봐 줄 수도 있어. 내 경력이 아깝잖아. 처음엔 반사적으로 거절할 뻔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계속 이대로 버틸 수 있을까 싶었다.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 있어. 다만 그런 곳은 대부분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이겠지. 솔직히 난 어디든 상관없어.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이면 돼. 그럼 내가 알아볼게. 그렇게 성재의 도움으로 나는 작은 IT 회사에서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대기업처럼 연봉이 높거나 복지가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지에 대해 숨길 필요는 없는 곳이었다. 하지만 나와 다르게 민재는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시선들이었다. 병원에서 몇몇 동료들이 굳이 말을 걸지 않거나
회의 때의 의견을 무시하는 일이 잦아졌다. 민재는 원래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 성격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에 오면 말수가 줄어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한 민재가 현관문을 닫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무슨 일 있어? 민재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결국 힘없이 입을 열었다. 나 연구팀에서 빠졌어. 뭐? 왜? 그냥 윗선에서 그렇게 결정했대. 말도 안 돼. 내가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렇지. 근데 병원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나 뭐라나.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미지? 내가 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화나는 거지. 민재는 피식 웃었지만 그 표정은 울 것처럼 보였다.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밤새 가면서 논문도 준비하고 환자들도 신경 썼는데 결국은 그냥 이상한 애로 취급받는 거잖아. 그럼 가만히 있을 거야? 항의해야지. 그럼 뭐가 바뀔 것 같아? 오히려 더 문제만 커지겠지. 지훈아, 나 진짜 지친다.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넌 적어도 새로운 직장이라도 찾았잖아. 근데 난 여기가 전부야.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보수적인데 다른 병원 간다고 달라질 것 같아?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나한테 하나만 약속해줘. 뭔데? 나중에 만약 내가 정말 한계가 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질 때 그때 날 그냥 두지 마. 그 말이 너무 아팠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다. 엄마는 널 받아들일 수 없어. 계속 그렇게 살 거면 다시는 집에 오지 마. 지하철 안이 갑자기 너무 좁아진 느낌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멍해졌다. 나는 핸드폰 화면을 계속 바라봤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아니, 답을 해야 하는 걸까? 엄마, 나도 엄마를 사랑해. 그런 말을 하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몇 번이나 메시지를 쓰고 지웠다. 그리고 결국 아무것도 보내지 못한 채 핸드폰을 껐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재는 이미 퇴근해 있었다. 그런데도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보통은 TV라도 켜져 있을 텐데 오늘은 불도 제대로 켜놓지 않았다. 나는 주방을 지나치며 조용히 물었다. 왔어? 민재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을 펼쳐놓긴 했지만 집중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응. 밥 먹었어? 아니, 뭐라도 먹어야지. 내가 라면 끓여줄까? 괜찮아. 요즘 계속 핸드폰만 보내. 그냥 신경 쓰여서. 엄마한테 또 연락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그는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다. 지훈아, 이제 그만해. 뭘?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혹시라도 바뀔까 싶어서. 안 바뀌어. 너도 알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너답게 살면 안 돼? 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해? 그게 너한테는 쉬운 말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아니야. 그래서 뭐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살 거야? 그럼 넌 안 힘드냐고. 민재는 내 말을 듣고 잠시 가만히 있었다. 그러더니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근데 민재는 말을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마치 무너지는 사람처럼 힘없이 중얼거렸다. 지훈아, 우리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그 말이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 같았다. 뭐? 그냥 모르겠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어. 버티려고 했는데 이젠 그마저도 잘 안 돼. 그럼 이제 와서 후회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냥 너무 지쳤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우리 둘 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걸까?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더 있어봤자 뭐 할 것도 없고. 밥은 먹었어? 아니, 라면이라도 끓일까? 됐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다. 민재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엔 그는 내 손을 꼭 쥐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줘. 너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모르겠어. 도망치고 싶은 거야?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그럼 우리 같이 떠날까? 민재는 나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다. 뭐? 내가 떠나고 싶다면 나도 같이 갈게. 어디든 좋아.
너 진심이야? 응? 근데 넌 여기가 고향이잖아. 고향이어도 내가 없는 곳이라면 의미가 없어. 그 순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훈아, 너까지 이렇게 말하면 나 버틸 자신 없어. 우린 같이 버티는 거야. 어디든 같이 가자.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를 꼭 안았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게 잠들었다. 결국 우리는 떠나기로 결정했다.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벅차고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면 어쩌면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짐을 정리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난 엄마를 기다릴 거야. 언젠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엔 덜 아팠다. 비행기가 이륙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봤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치는 게 아니었다.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는 것뿐이었다.